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5개념을 잡을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힘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현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으니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이랑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림칸은 제자리 높이뛰기를 하는 사람이 수평면을 누르는 모습을, 나는 제자리 높이뛰기를 뛰어서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 같은 경우를 자유물체 도구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사람 같은 경우를 찍고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자, 위쪽으로는 수직항력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게 수직항력이에요. 자, 수직항력은 F,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가지고 우리 수직항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우리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반작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냐면 바로 F,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이 방향이 반대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자. 기억부터 보시면, 가에서 사람이 수평면에서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에서 사람이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문제가 틀렸네요. 7번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자, 9번부터 바로 진행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9번하고 7번 할게요. 자, 기억부터 보면, 사람이 수평면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작다가 아니라 이게 같다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수평면에 적용하는 힘이랑 수평면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힘의 얘네 둘의 관계가, 얘네 둘이 작용 반작용 관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네 둘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린 내용이 돼요. 니은을 보시면, 가에서 지구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과 수평면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틀린 얘기가 되겠죠. 왜 틀린 얘기가 되냐면, 지구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은 뭐냐면, 사람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닙니다. 자, 디귿을 한번 보시면, 나에서 지구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사람이 지구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위에서 얘기했듯이 얘네 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일 때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하고 가면, 우리 작용 반작용 관계는 F,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9번 됐으니까 7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키보드 A 위에 사람 B가 가만히 서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에게 작용하는 알짜힘이라고 얘기를 하면, A 같은 경우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얘네 둘이 둘 다 정지해 있죠. 자, 정지해 있다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속도가 없다는 거고, 속도가 없으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안 움직일 거니까 가속도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속도가 0이면 F는 ma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니까 마찬가지로 힘 또한, 즉 이 힘은 R자임이 되겠죠. 이 R자임 또한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7번을 보시면, 7번의 기억을 보시면,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라고 얘기했죠.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이랑 A에 작용하는 중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A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A를 보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하냐면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예요. 자, 근데 A 위에 있는 B, 즉 사람 입장에서 하나를 보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자, 근데 이 수직항력 같은 경우는 F,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반작용도 적용을 할 텐데, 이 반작용은 누구한테 적용하냐? 마찬가지로 B에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있는 수직항력을 같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FB가 A를 미는 힘. 수직항력이 아니라 수직항력의 반작용이죠. 자, 그래서 이 수직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 즉 F 바닥이 A를 미는 이 힘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있는 두 가지 힘을 합친 값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디귿을 한번 봅시다. 자, 디귿을 한번 보시면 A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가 A를 누르는 힘의 평형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죠. A가 B를 떠받치는 힘, 색깔을 한번 바꿔보자. A가 B를 떠받치는 힘이랑, 자, B가 A를 누르는 힘이라 그랬으니까 B가 A를 누르는 힘, 요거 두 개가 같다라고 평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평형이랑 수직항력이 좀 다르죠. 이 평형은 뭐냐면 한 물체의 알짜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유물체도 그랬을 때 알짜임이 0일 때를 가지고 우리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지금 작용하는 물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평형이 아니라 다른 작용 반작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또한 틀린 얘기가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2번 마지막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 등속 방향으로 A와 B가 충돌한 후에 함께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운동량 문제가 돼가지고 이 운동량 문제는 잠깐 옆에서 정리를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P라고 쓰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P 같은 경우는 질량 곱하기 속도값이 됩니다. 질량 곱하기 속도값이 되는 이 운동량 값은 수업 시간에 했었던 유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도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충돌 전이랑 충돌 후에 A와 B의 그 어떤 운동량의 합이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됐죠. 자,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충돌 전에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충돌 전에 누가 큰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알 수가 있을 텐데, 그 알 수 있는 이유는 얘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PA랑 운동량 PB 값을 더한 값이 어떤 하나의 값이 방향이 A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갔죠. 즉 플러스 방향이라고 따져보면 A랑 B랑 더한 값이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니은을 한번 봅시다. 충돌할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크기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충돌할 때 A가 B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 B가 A에 적용하는 힘, 요 두 개 보였어요. 맞아요. 작용 반작용이죠. 자, 그래가지고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크기는 항상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디귿을 한번 보시면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후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A랑 B가 부딪히기만 했기 때문에 기억 디귿.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과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아래 짤막하게 증명을 하나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FA가 B를 미는 요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랑 FB가 A를 미는 요 값이 합이 항상 0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값을 좀 바꿔가지고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B에 적용하는 힘이니까 요거는 B의 가속도로 나타날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건 A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A의 가속도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은 뭐가 있냐면 얘네들을 조금 바꿔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이제 미분 배웠으니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B랑 A가 충돌하는 와중에 질량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날아가가지고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미적 시간에 배웠으면 알겠지만 dt분의 dfx 값이 0일 때 우리는 보통 fx가 어떤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렇게 x, y 값을 그렸을 때 어떤 하나의 일정한 값을 갖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 값 자체가 어떤 하나의 상수함수의 느낌을 가지게 될 거라서 이 값이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번 시간까지 내용을 진행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힘이나 운동량에 대한 내용들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쉬운 에너지 문제들이랑 1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쪽에서 가장 쉬운 문제들을 뽑아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